한 사람이 45분 만에 1,000조 원을 따낸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는 3일 동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700억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개인 손실을 기록한 동시에 가장 놀라운 투자 성공도 이뤄낸 인물이죠. 누군가는 그를 세기의 투자자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세계 경제를 도박장으로 만든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계 한국인으로 태어나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를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사요시 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낡은 어선 한 척에 몸을 숨기고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에겐 먹을 것도 머물 곳도 심지어 말할 줄 아는 언어도 없었죠. 마사요시 역시 비슷하게 어두운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는 자신의 혈통 때문에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학교에선 친구들이 그에게 돌멩이를 던져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겨우 먹여 살리기 위해 돼지 사육부터 불법 술 판매까지 온갖 일을 했습니다. 이런 괴롭힘과 가난은 마사요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경영자가 되겠다는 인생 목표를 세웠죠. 그때 그의 우상은 맥도날드를 일본에 처음 도입한 후지타 덴이라는 사업가였습니다. 10대 소년 마사요시는 이 사업가와 통화하기 위해 몇 시간씩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항상 너무 바쁘시다며 거절했죠. 그러자 마사요시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도쿄행 항공편을 타고 직접 그의 사무실로 찾아간 것입니다. 전화비가 항공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직접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후지타 덴은 이 소년의 담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15분간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마사요시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덴은 두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컴퓨터와 미국 진출이었죠. 마사요시는 이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고 불과 16세의 나이에 캘리포니아로 떠나 영어를 다시 배운 후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이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설득해서 대학 입학시험을 조기에 치르게 했고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등록 한 달 만에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는 친구들에게 하루 5분만 일해서 한 달에 1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겠지만 마사요시는 진지했습니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뭘까? 라고 자문하며 알람을 맞춰두고 매일 5분씩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명 아이디어를 찾는 그의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생활 속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 반대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 그리고 기존 것들을 결합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둥근 연필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형 연필을 고안했고 생맹인들을 위해 다양한 모양의 신호등을 제안했습니다. 라디오와 테이프 레코를 합쳐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드는 아이디어도 냈죠. 결국 그는 250가지 발명 아이디어가 담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은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휴대용 장치였습니다. 물리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모든 시간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빠진 수업 대신 다른 아시아 학생들을 고용해서 대리 출석시키기까지 했죠. 마침내 샤프라는 회사가 이 장치의 특허를 17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겨우 19세의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그는 일본에서 스페이스 인베이더 아케이드 게임기를 수입해서 미국의 술집과 레스토랑에 설치하는 부업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죠. 단 6개월 만에 350대의 아케이드 기계를 수입해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자금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기계를 외상으로 팔고 항공편으로 수입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었지만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에 돈을 지불하기 전에 이미 기계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었죠. 마사요시가 뛰어난 경영자적 본능을 가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물론 그의 엄청난 노력도 인정해야겠죠. 헛슬 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그는 과정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일주일에 7일 일하며 잠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졸업 직후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번 돈으로 일본에서 더 큰 사업을 구축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면서 40가지 잠재적 사업을 계획했고 다양한 지표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였고, 그래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80년 초 개인용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마사요시는 특히 옛 멘토의 조언을 받은 후 이 분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프트뱅크가 일본 최고의 유통업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명의 직원을 고용한 후 어느 날 아침 사무실 박스 위에 서서 소프트뱅크는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두 직원은 곧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죠. 처음엔 그 직원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거든요. 컴퓨팅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몇몇 잡지를 창간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돈을 날릴 것이니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마사요시는 그들을 무시하고 사업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의 끈기가 보상받았습니다. 90년대 초 개인용 컴퓨팅의 수요 급증 물결을 타고 소프트뱅크가 급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사요시는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고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아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일 중독자였던 그는 불안하게 치료 기간을 물어봤지만 의사는 치료 가능 여부조차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죽음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겨우 1살 된 딸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의 병이 알려지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척하며 회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야 했죠. 다행히 마사요시는 회복되었지만 이 건강 문제는 그로 하여금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시간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90년대 중반 소프트뱅크는 800명의 직원과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를 상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술 회사들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대담한 사업적 도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야후라는 신생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상장했을 때 4천만 달러의 가치였는데 몇 달 후 8억 달러로 평가되었죠. 즉 소프트뱅크는 단 몇 달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마사요시는 전쟁 자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 돈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새로운 곳에 즉시 재투자했거든요. 90년대 말까지 소프트뱅크는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털 펀드처럼 행동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주요 사업은 더 이상 무언가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사요시가 믿는 다른 기술 사업들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창업자와의 단 한 번 통화로 이 트레이드에 4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죠. 90년대 말까지 마사요시는 800개의 다양한 기술 스타트업에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소프트뱅크 직원들은 모든 것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3개월마다 200명의 기업가를 만나며 다음 큰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 사례도 많았지만 실패 사례도 많았죠. 마사요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명의 큰 승자가 다른 모든 실패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투자에서 오를 필요는 없었고 몇 가지 큰 성공만 있으면 되었죠. 2000년 마사요시는 역대 최고의 벤처 캐피털 투자로 여겨지는 일을 해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중국 인터넷 회사에 대해 듣고 그들의 사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창업자인 잭마는 처음에 지금 당장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마사요시는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몇 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느꼈거든요. 잭마의 눈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업 계획도 없고 매출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매우 강했어요. 결국 소프트뱅크가 회사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이 지분은 나중에 7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마사요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본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수백 개의 인터넷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기술의 다음 단계라고 믿었거든요. 뉴욕타임스는 마사요시를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 3일 동안 마사요시는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했고 마사요시는 역사상 어떤 투자자도 잃은 적 없는 700억 달러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마사요시의 성장을 늦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그 후 10년 동안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베팅을 했거든요. 사실 그는 때때로 월스트리트 도박꾼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쓸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2001년 마사요시는 일본 정부의 통신부 사무실에 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겠다고 외친 후 일본 광대역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사의 절반 가격으로 일본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했죠. 이로 인해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제 실제로 수익을 낼지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했지만 세일즈 우먼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도쿄 거리 모퉁이에서 무료 모뎀을 나눠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사요시의 많은 프로젝트처럼 초점은 단순히 빠른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맞춰져 있었고 수익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인터넷에 대한 마사요시의 맹목적인 믿음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2007년 그는 이미 인터넷의 다음 큰 물결이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 말이죠. 그래서 마사요시는 또 다른 영웅인 스티브 잡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니 컴퓨터와 비슷한 휴대폰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스티브는 애플이 이미 아이폰이라는 비슷한 것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사요시가 흥분하며 일본에서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는지 묻자 스티브 잡스는 웃으며 정말 대단하군. 우리는 아직 아이폰 개발을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고 당신은 일본에 이동통신사도 없는데 어떻게 팔겠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요시는 단순하게 통신회사를 사면 되죠 라고 답했습니다. 곧 일본 보다폰을 인수하기 위해 200억 달러라는 더 많은 빚을 냈죠. 그때를 회상하며 스티브 잡스는 마사요시는 정말 미쳤어요.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한테 첫 번째 제안을 하러 왔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사요시의 끈기 덕분에 일본에서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이 거래로 엄청난 양의 휴대폰 계약을 팔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아이폰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언제나처럼 마사요시는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마사요시는 여전히 다양한 기술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을 만드는 로봇 회사 같은 곳에 말이죠. 그는 300년 비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미래에 소프트뱅크가 텔레파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개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사요시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회사들을 매수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 그는 원했던 몇몇 거래를 놓쳤습니다. 돈이 다른 곳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초기에 아마존 투자에 대해 제프 베조스와 미팅을 했지만 마사요시는 자유롭게 쓸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아마존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절망적으로 노력했지만 진정한 무제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제약받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역사상 어떤 펀드보다 4배 이상 큰 1000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 펀드인 비전 펀드를 생각해냈습니다. 1000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한다면 보통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사요시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석유 덕분에 엄청나게 부유했지만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차세대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등장했죠. 그는 국가의 부를 다른 분야에 투자하려는 열의를 보였고 석유 자금을 미래를 위한 대규모 장기 투자로 전환하고 싶어 했습니다. 큰 돈을 거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마사요시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었겠죠. 그들은 마사요시의 실적을 알고 있었고 다음 거대 기술 기업을 찾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사요시는 사우디 왕자를 만나 비전 펀드 투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팀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본 후 요청 금액을 300억에서 1000억으로 가볍게 변경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마사요시는 팀에게 45분 만에 450억 달러 투자를 설득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분당 10억 달러죠? 맞습니다. 45분 안에 마사요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0억 달러의 초기 투자를 확보했고 이는 비전 펀드에 투자될 것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아부다비 자금과 애플, 폭스콘 같은 회사들의 자금과 함께 자체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마사요시는 1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펀드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것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마사요시는 사회가 특이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지점 말이죠. 이전 세대의 개인용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모바일에 대해 옳았던 것처럼 이제 다음 큰 변화가 AI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사요시는 항상 무언가에 헌신할 때 모든 것을 걸고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마사요시 자신도 미래에 베팅하는 미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의견에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마사요시는 극심한 거품을 만들고 가격을 부풀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워크 같은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웨그라는 반려견 산책 앱에 투자하는 등 많은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는 기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5분 회의와 직감에 따라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의 접근법에 대해 비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분도 채 걸리지 않은 회의 후에 위워크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피치 데크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사요시가 투자한 회사 중 일부에서도 그의 거대한 투자가 때때로 죽음의 키스 같다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들에게 계획했던 것보다 10배 더 크게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더 미친 짓을 하려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쓰기 시작하고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장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서 1억 달러를 요청하면 그는 5억을 주려고 했는데 왜 1억만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5억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는 또한 자본을 무기로 사용하여 기업에 끝없이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고 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승자 독식 시장에서 모든 경쟁자를 능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과 경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수표책의 크기만 보고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투자하는 기업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업 중 일부는 마사요시가 처음에는 관심을 쏟아부은 다음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서 떠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마사요시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거부하면 그는 대신 경쟁사에 투자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의 투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사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우버, 그랩 및 기타 승차 공유 앱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말이죠. 소프트뱅크가 가격을 왜곡한 것은 사기업만이 아닙니다. 최근 공개기술 기업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코옵션 거래의 배후에 있는 나스닥 고래로 밝혀졌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사요시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콜옵션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사요시의 약자 이야기를 듣고 그를 응원하게 되었지만 그 웃는 얼굴 아래에는 무자비한 상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그의 말투가 너무 단순하고 캐주얼해서 그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산업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베조스나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더 사악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마사요시의 쾌활한 성격이 현실을 어느 정도 가린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가 돈이나 권력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술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극도로 낙관적이고 단순히 자신이 가진 비전을 가속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투자 대부분이 아직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사요시는 항상 장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잘못된 베팅으로 그의 재산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AI에 대한 그의 비전이 실현되고 AI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를 지원한다면 그가 다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협력하여 그 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결국 기업가의 문자적 정의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우리 모두가 기술 주식에 모든 것을 걸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마사요시가 여기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존경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마사요시가 어린 나이부터 자신을 위해 50년 인생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20대에 회사를 시작하고 부를 축적하고 30대에 그 돈을 활용하고 40대에 그 돈을 풀고
50대에 미결 사안을 해결하고 60세가 된 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계획이었죠. 지금까지 그 인생 계획을 매우 잘 실행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그의 인생 계획이 암시하는 대로 그가 정말 곧 모든 것에서 물러날 것인지입니다. 마사요시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도박꾼도 카지노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마사요시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도박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아버지가 커피숍을 열었을 때 마사요시는 나중에 많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료 음료 쿠폰을 나눠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사요시의 야심찬 성장지향적 철학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거의 무한한 자금 공급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마사요시는 네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건설되는 미래 도시 말이죠. 이 도시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 상업용 우주여행, 로봇 집사, 매일 밤 떠오르는 인공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사요시는 또한 타임머신 경영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미래와 같고 다른 모든 국가가 동일한 기술 전환을 겪을 것이라는 이론이죠. 따라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사요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만 진실은 마사요시가 여전히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가장 영리한 투자자이자 사업가 중 한 명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는 벤처 캐피털을 파괴하고 시장을 조작하는 운 좋은 도박꾼일까요? 마사요시가 미친 사람인지 천재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가 왜 둘 다 될 수 없는지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흥미로운 삶이며 그의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결국 마사요시 손이라는 한 사람이 전 세계 경제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박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관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웰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